오늘은 동국정운식 표기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죠. 자, 우선 동국정운 책입니다. 책. 48년에 신숙주, 최항, 박팽년 등이 당연히 세종대왕의 뜻을 바탕으로 만든 책이죠. 한자에 관한 의문서입니다. 의문이 뭐죠? 자음과 모음에 관한 의문서. 중국의 의문에 관한 책인 홍무정운을 참고해서 만든 책으로, 요 동국은 우리나라는 뜻이고 정은 바른 의문, 즉 우리나라의 바른 한자 음운, 이런 뜻입니다. 홍무정운은 1375년 홍무, 우리 명나라를 건설한 주원장의 연호죠. 홍무 7년에, 즉 명나라 때의 악소봉, 송염 등이 만든 의문서입니다. 통일되지 않았던, 뭐가 통일되지 않았던? 중국 한자음과 우리의 한자음이 통일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한자음을 바로잡아 표준음, 표준은 중국이 표준이 되겠죠. 즉 표준음을 정하려는 목적. 우리가 예를 들어 소림사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국 발음으로는 사우린스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는 소림사, 이래 된 거죠. 자, 중국 발음, 우리 발음이 달라요. 자, 이제 훈민정음 또 만들어졌겠다, 한번 써보자 이야기죠. 이 소림사 말고 사우린스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사우린스로 썼으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소림사, 거의 국적불명의 이런 글자가 나온 거죠. 이게요, 의문서, 책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인위적으로 규칙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한자음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시 우리의 실제 한자음과도 거리가 멀고, 그리고 본토 발음과도 거리가 있는 비현실적인 이상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여기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ORANGE, 여기 이제 본토 발음으로는 100번 말보다 직접 한번,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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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때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는 오렌지. 이걸 만약에 동국정운식으로 한다면 어린지. 자, 이게요, 이 조금 전에 영국 발음하고 똑같습니까? 표기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발음에 가까이 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넌 나보다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자, 그러면 이 동국정운식 표기라 하면 이게요, 동국정운이라는 그 책에 한자 음원에 대한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규칙에 따랐기 때문에 세종당대의 자료는 모두 동국정운식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이 동국정운식 표기는 너무 이상적이야. 눈빛만 보면 이상적 표기다 보니 우리의 현실 한자음에도 맞지도 않고 또 중국 원음과도 거리가 있는 그런 비현실적인 것이다 보니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종 때 1485년에 최후로 쓰이고 폐지되었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동국정운식 표기할 때 동국정운, 책이죠, 책. 1448년 신숙주, 최항, 박팽년 등이 만든 의문서입니다. 당연히 세종대왕의 뜻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죠. 혹자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처음 만드실 때 바로 이 동국정음식 표기를 만들기 위해서 훈민정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음운에 관한 책인 홍무정운을 참고해서 만든 책으로 동국정운, 이 동국은 중국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동국이라 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바른 한자음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통일되지 않았던, 뭐가 통일 안 됐어요? 중국의 한자음과 우리의 한자음이 통일되지 않았던 바로 우리나라의 한자음을 바로잡아서 표준음, 당연히 중국 한자음이겠죠. 바로 중국 한자음에 가까이 가려는 그런 표기법을 목적으로 편찬 간행된 책입니다. 자, 세종 당시에 현실적인 우리의 한자음을 중국의 한자 원음에 가깝게 고치려는 그런 한자음, 당시 우리나라의 한자음은 잘못된 소금이라고 생각을 한 바 중국 운서를 토대로 해서 인위적으로 개정한 한자음이기 때문에 당시 실제 우리의 한자음과는 거리가 먼 비현실적인 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원음에도 가까운가? 그것도 아니죠. 성종 때에 1485년에 최후로 쓰이고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약 한 37년 정도 쓰이다가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위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성, 우리 종성법에서 초성 배웠죠? 처음에 올 때. 즉, 초성의 각자병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쌍여린히읗.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초성 23자 만들고 이 6개의 글자를 빼버리죠. 그래서 남는 17개가 순수 국어의 초성으로 쓰인다 그랬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6개는 순수 국어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동국정운식 표기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초성에 얘네들이 쓰였다는 것은 바로 동국정운식 표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왔네요. 자, 땀 이렇게 쌍지읒, 쌍디귿 이렇게 쓰이면 뭐라고요? 동국정운식 표기 이렇게요. 자, 그리고 초성에 꼭지 달린 이형이 쓰인 경우 그리고 초성에 여린 히읗이 쓰인 경우 반치음 시옷은 비교과니까 제외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된소리가 초성에 쓰인 경우 그리고 꼭지 달린 이형이 초성에 쓰인 경우 그리고 여린 히읗이 초성에 쓰인 경우 자, 우리 뭐라 한다? 동국정운식 표기를 한다. 됐죠? 자, 아니 이게 여기 왜 나오니? 이형보래. 합시다. 자, 이게 한자로 술, 요거는 한자로 불, 요거는 한자로 칠, 이거는 한자로 팔, 이거는 한자로 탈. 자, 그런데 진짜 중국식 한자음은 이렇게 늘어지는 리얼 발음이 없습니다. 여기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1, 2, 3, 4, 5, 6, 7, 8. 예. 거의 7, 8이 아니라 7, 8 이렇게 하죠. 바로 여기 이형볼에 리얼 뒤에 여린 히읗을 붙여주면 빨리 끊어. 슉, 뷰, 치, 퍼, 턱 이렇게 끊어줘. 요 표시입니다. 예, 이것도 중국 발음에 가까이 가려는 요 표기법. 그래요. 동국정운식 표기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종성에 성음법에 따라 받침이 없더라도 형식적 받침을 달았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될 위자입니다. 요게 지열 제자입니다. 지열 제자.
요게 어찌나자입니다. 어찌나자. 위, 제, 나. 인데 이렇게 끝에 아무런 받침이 없을 때는 그냥 이형, 동그라미를 이렇게 붙였죠. 얘는 발음하면 안 됩니다. 발음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얘는 왜 이렇게 썼느냐. 중국책, 홍무정원에 글자가 들리면 초성, 중성, 종성이 합쳐져야 글자가 되니. 그러니까 이 홍무정운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 받침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형식적인 받침을 붙였다.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신경 끊고 동국정운식이라 한다. 그래요. 요 세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동국정운식 표기라 함은 동국정운이라는 한자 음운서에 기록된 표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한자 음들마다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알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동국정운이란 책을 다 봅니까? 돌았습니까? 예. 원리를 보면 요렇게 돼 있다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뭐 초성에 된소리 온 것, 그리고 꼭지 달린 이형 온 것, 그리고 여린 히읗 온 것, 그리고 이렇게 이형보레로 쓰인 것, 그리고 받침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동그라미 갖다 붙인 것, 얘를 동국정운식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죠. 자, 이형보레에 대한 설명, 이게 달월자입니다. 달월자인데 이 달월자처럼 우리나라 한자음은 원로 이미 발음이 변화했지만 원래 중국음에는 리얼로 늘어지는 종성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원음에 최대한 가깝게 발음한 목적으로 리얼의 이형을 보충하여, 이 말이 이형보레입니다. 리얼 뒤에 여린 히읗, 이 이형으로 본 거죠. 크게 이 여린 히읗을 보충하여 리얼 소리가 늘어지지 않고 그냥 뚝 끊어지도록 발음을 하는 거. 이렇게요. 그래요. 얘를 이형보레라 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형보레인가? 얘는 한자가 없죠. 한자가 없어서 뒤에를 된소리 나게 하는 겁니다. 얘를 이형보레라 하지 않습니다. 얘는 된소리 부호입니다. 홀빼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좀 어려운데요. 얘는 절음부호로 이 여린 히읗이 없으면 할로 해가지고 오늘날로 보면 저기 유엄화가 되죠. 그래서 할로 이래 되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때 만든 당시에는 놈, 이놈 저놈 할 때 이 놈자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얘 중간에 여린 히읗을 집어넣음으로써 얘하고 얘는 연결시키지 말고 끊어줘 라는 그런 부호, 저런 부호를 하는데 이렇게도 사용이 되었다. 참고적으로 한자 없으면 이형보레 아니다. 그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더 여러분들 공부 잘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위한 이형보레는 이 훈민정음에서 아시면 되죠. 이게 새입니다, 새. 근데 동그라미 붙었네요. 이게 어죠? 동그라미 붙었네요. 이 제죠? 동그라미 붙었네요. 초성에 여린 히읗 붙었네요. 중국보다는 딩기기 중국 발음에 가깝네요. 이게 원래 글자 할 때 자자죠. 근데 짜 이랬어요. 짜 이랬다가 그리고 뒤에 그냥 형식적으로 또 이형이 붙었네요. 이거 형식적으로 이형이 붙었네요. 이 편안인데 된소리 붙었네요. 그리고 안 초성에 여린 히읗 왔네요. 이거 아시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본문에서 한 번만 볼까요? 예. 자, 봤더니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럼 또 질문해요. 선생님, 이 종은요 왜 한자인데 안 해요? 얘를 왜 동국정운이라 안 해요? 해도 되긴 합니다만은 얘는요 중국 발음도 종이고 우리나라 발음도 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란이 안 일어난 거죠. 얘는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식 발음이나 이 중국 한자음이나 똑같다. 역시 훈민정까지는 똑같다. 그래서 굳이 동국정운식 표기를 할 이유가 없다. 얘는 이 초성에 여린 히읗이 쓰였다. 라는 말씀이 딩깃 이랬으니까 중국이 아니라 이거는 딩깃 중국 발음에 가까이 갔으니까 그래 이거는 문이나 중국 발음 문이나 우리 발음이나 같다. 자는 이렇게 된소리도 썼고 형식적인 이형도 썼으니 동국정운식이다. 쭉 백성
뭐 이걸 동국정원식이라 해도 되긴 되는데 절대로 시험 안 냅니다. 왜요? 우리 한자음 백성이나 중국 백성이나 똑같아요. 이런 거는 동국정원식 표기를 할 이유가 없죠. 자, 쭉 가서 위하여 할 때 위인데 윙이라고 이렇게 바로 여기 형식적인 이형 갖다 붙였으니 동국정원식. 자, 역시 아까 이야기했으니 마찬가지고 변안, 이게 원래 편안인데 변안, 중국 발음이 가까이 갔으니까 동국정원식 표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세, 그리고 제, 진객, 자, 위, 자, 변안. 이거 동국정원식이다. 이렇게 외우면 제일 좋죠. 자, 이하고 외우면 더 좋다. 사실은 동국정원식, 여기 훈민정 요 부분의 서문에서 여기 새, 어제, 증객, 자, 위, 자, 변안. 이렇게 외우면 제일 깔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국정원식 표기, 자, 이렇게 마칩니다.